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2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싱하이밍이 선을 넘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해서 쫓아버려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국장급밖에 안 된다라는 싱하이밍, 아이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도 들어오라 마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까지도 들어오라고 했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 투표 제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설득을 하려고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중 관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정상화를 하려고 하자 중국이 분탕을 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분탕 치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데요. 바로 홍준표입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하이밍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과를 거부한다면은 추방해서 국격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도 잘못 안 했고 우리 잘못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있고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런 선을 넘었기 때문에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을 해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선 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던 게 싱하이밍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철수해야 된다라고 밝힌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싱하이밍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라면서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하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중국이 대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외국 공간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싱하이밍을 초치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재호 중국 대사를 또 중국 외교부가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싱하이밍 그리고 중국이 둘 다 선을 넘었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체제 이후 견제해온 전랑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공격성을 높인 행태를 한국에 투사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의 전랑 외교는 1차적으로 주재국 정치인들과 정책 이반자들을 향해 중국의 이익에 맞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싱하이밍은 처음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기획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원고를 배부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이를 직접 읽었습니다. 문화예술 차원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 외교 행태와 크게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SNS나 언론 인터뷰 수준이 아니라 제1야당 이재명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주재국 정권을 겨냥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 사례로 꼽을만 하다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힘없는 약소국을 상대로 할 때나 벌어질 법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이점이 중국의 조급성을 반영한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쟁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가 본격화되자 약한 고리였던 대한민국을 노렸지만 과거와 달리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지도부의 힘있는 외교가 더 이상 한국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최일선 현장에서 성과 압박을 받던 싱하이밍이 판단착오로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딱 판단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중국 입장이 싱하이밍이 할 일을 했다, 할 말을 했다라는 입장이 나왔으니 판단 착오라기보다는 한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싱하이밍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는데요. 중국은 사드를 명분으로 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레버리지를 대부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한한령으로 게임을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교류가 중단됐고 대기업 타격도 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차이나 리스크를 상수로 받아들이게 됐고 기업도 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없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추가 보복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으로 주변 환경도 불리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했고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도 참여했습니다. 중국으로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 보복을 단행하게 된다면 한국을 미국 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이 국내 여론을 직접 상대하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한민국과의 마쿠 소통 채널 자체가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2일 방한한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국장급이죠. 한중 국장급 외교협의차 서울을 찾은 류 국장은 협의를 마치고 한국의 외교라인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수 성사가 무산돼서 친중 교수 몇몇과의 면담만 마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싱하이밍의 전임자인 추거홍 전 중국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도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통 라인을 개설해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소통했지만 지금은 외교 관례대로 급에 맞는 교류만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한 중국 대사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라인이 있었지만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시진핑 주석은커녕 외교장관조차 못 만났다라고 베이징의 푸대접을 지적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급에 맞게 균형에 맞게 중국 대사를 그리고 중국의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에서는 자국 외교 라인에 사드 문제 해결을 강하게 압박해서 현장 외교관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싱하이밍이 배팅 발언,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한다는 그간의 학습 효과 때문에 싱하이밍도 공세적 메시지를 낸 건데 여기서 밀리면 다시 과거의 전례를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도 계속 강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자,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든든하게 손을 잡았고 대부분의 자유세계 국가들과도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해서도 192개국 중에 180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급에 맞는 외교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졸로 취급하는 것,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 대사들, 중국에서 보낸 대사들의 급을 보면요. 북한에도 차관급을 보냅니다. 미국 차관급을 보냅니다. 프랑스 차관급 보냅니다. 일본, 브라질 차관급을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장급을 보냅니다. 특히 은퇴 직전인 외교관들로 한국이 마지막 임지,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차관급을 보낸다는 것은 북한을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건데요. 무슨 협의를 하려고 해도 결국 국장급 협의밖에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는 아이고
대통령실이랑 직통 전화가 개설돼 있었다고 하니 더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우리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중국 대사로 부임이 됩니다. 주중 대사로. 그러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국장급이라는 싱하이밍 한동훈 장관을 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이 작년 12월 한동훈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올 2월 단독 만찬, 그것도 관저 만찬이니까 들어오란 얘기죠.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하이밍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만남에 대해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제1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싱하이밍은 올 2월 한동훈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2달여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 과천청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접견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싱하이밍이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동훈 장관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공직선거법 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등은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는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하이밍이 법무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싱하이밍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 외국인 12만 6천 명 중에 78.9% 거의 80%인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한국과 같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작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거는 뭐 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과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결국에는 싱하이밍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이재명이 마련해 준 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재명이 싱하이밍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면서 면담이 아니라 아련 수준이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범의 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에 이견이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조정해 가야 할 문제지 이재명이 외세를 끌어들여 외교 전략의 큰 노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 뭐 특히 누군가가 조종을 한다면 우리나라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관저 초청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이재명은 위기에 몰리자 SOS를 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하나가 돼야지 중국의 침탈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분탕자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홍준표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변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하면 일본 해산물의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어느 나라라도 일본의 해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일본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니에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금
그보다 훨씬 위의 가능성이 큰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투기를 자행하면 그건 일본의 자행이가 될 겁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리수를 희석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동북에서 그 해류의 흐름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또 이렇게 치고 나온 것, 또 틈새 시장 노리고 나선 건데요. 자, 자꾸 이렇게 와리가리를 치면은 이게 다음번에 대선 도전은커녕 대구시장 한 번 더 하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왜 자꾸 이럴까요? 결국에는 최근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준석 세력과 홍준표가 결국 결탁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탕에는 분탕종자라는 공통점이 자꾸 생겨나니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큰 그림에서 한미일 동맹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위해서 조금 더 자중하고 그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요. 자, 중국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도 관련이 크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결국 김정은이가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명약 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세계의 주축국으로서 큰 싸움을 준비하고 흔들리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 이미 그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국, 일본 그리고 자유세계 국가들과 함께 단단한 결속을 통해서 단단한 연대를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한 단계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돼서 G2 국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쭉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